어르신 계약 후엔 뭘 해야 하죠?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검사는 어떻게 작성하죠?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전에 제가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르신 계약 후 그 다음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도 평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위험도 평가에는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험도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욕구사정 기록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위험도 평가 작성을 어려워하거나 직원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위험도 평가 작성 1탄, 낙상 위험도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위험도 평가에 대해 알려면 먼저 평가 지표를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평가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주간보호라고 되어 있지만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모두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우선 제목에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평가라는 게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평가 방향을 읽어보면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목이랑 내용이 좀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평가를 하는 의도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 아래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타당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수급자 상태를 확인함이라고 하면서 필수 사항이 나와 있죠. 제가 필수 사항은 항상 별표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수급자명, 평가 일자, 작성자명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밑에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어르신은 급여 개시일,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까지 실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1, 2, 3번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 기능 검사를 이제 연 한 해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연 한 해 주기는 회계 연도 기준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 연도라는 거는 1월 1 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한 해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단 2022년 12월까지는 직전 정기 평가 기준으로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다 써 놨습니다. 2022년 12월까지는 1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365 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30 일간의 유예 기간을 포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시일 기준으로부터 365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년도 9월 17일 날 실시했으면은 그다음에 365 일인 2020년 9월 16 일까지 그리고 30일 유예 기간까지 해서 20년 10월 16 일까지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23년도 1월부터는 무조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한 해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요양원 평가 지표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 기능 평가를 이제 연 한 해 똑같이 그리고 신규 수급자도 급여 개시 전이라고 했지만 입소 당일도 포함시킨대요. 그러니까 급여 개시일까지 동일하게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위험도 평가에는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 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까지, 기존 수급자는 연 한 해 이상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실시 방법으로는 논문이나 학회에 인정받은 전문 평가 도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가 지표를 확인했으니 이제 위험도 평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겠죠? 위험도 평가는 제가 3번에 걸쳐서 각각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낙상 위험도 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낙상 평가 도구인데요. 이 평가 도구는 전문가가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표를 보면 각 점수가 있고 그 아래에는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는 칸이 있는데요. 이 칸은 해당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연령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어르신 나이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생년월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해당되는 나이대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점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이 연령 부분에서는 4점은 매길 수 없고 최대 3점까지만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연세가 82세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3점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로 정신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의 대화나 행동을 관찰해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지금 왼쪽으로 걸어 보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어르신이 한 번에 왼쪽으로 걷는다면 0점, 한 번 더 설명해야 왼쪽으로 걸으면 2점,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왼쪽으로 걷지 못한다면 4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혹은 어르신 집에서 이 평가를 한다면 "어르신 화장실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배변 상태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질문을 해 보면 됩니다. 어르신이 대소변 실금을 한다면 4점, 실금은 없지만 식사 후 혹은 정기적으로 화장실 이용하도록 인지시켜 줘야 된다면 3점, 유치도뇨 간 인공 항로를 사용 중이라면 1점, 해당 사항 없다면 0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낙상 경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셔야 되시는데 최근 1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세요. 최근 1 년간 한두 번 넘어진 적이 있다면 2점, 3번 이상 넘어졌다면 4점, 넘어진 적이 없다면 0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는 어르신은 낙상 경험이 대부분 있으시죠? 그다음으로 이제 활동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보호자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어르신이 센터를 들어올 때 걸음걸이나 의자에 앉을 때 모습을 관찰하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휠체어나 부축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하다면은 4점, 걷는 건 가능한데 앉았다 일어날 때 부축을 해 드려야 한다면 3점, 스스로 걷고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면 1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걸음걸이 및 균형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르신 걷는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르신이 걸을 때 계속 비틀거리고 휘청거린다? 그러면 4점이죠.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머리가 핑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빈혈 증상이나 저혈압이 있다면 3점, 워커 지팡이 같은 보조 도구로 걷는다면 2점,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난 7 일간 약 복용이나 계획된 약물이 있는지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4점, 3점, 2점, 이렇게 매기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각 유형별 점수를 이렇게 쭉 매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 합계를 구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점수란이 공란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0점이면 이렇게 0이라고 꼭 표기를 해 주시고요. 가끔 이렇게 공란으로 두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0이라고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합계 점수가 가끔 이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틀리면 안 되니까 2번 계산해서 실수하진 않았는지 확인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합계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 척도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1점이 나와서 낙상 위험 아주 높음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평가를 할 때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어르신이 치매라든가 사고로 오른쪽 하반신 마비가 있다든가 이런 근거, 평가 결과를 한두 줄로 작성을 해 주면 좋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 보면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 볼게요. 어르신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나 경증 치매가 있고 워커를 통해 이동한다. 최근 낙상 경험이 있다. 평가 결과 낙상 위험도가 높아서 낙상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좀 요약해서 썼습니다.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 욕구 사정 기록지를 작성할 때 어르신의 신체 상태, 질병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낙상 위험도 평가의 항목들과 욕구 사정 기록지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요약된 근거를 작성해 놓으면 욕구 사정 기록지 작성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 작성일을 이제 기재해 주면 되시는데 실제 평가한 일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욕구 사정 기록지나 급여 제공 계획서보다 작성일이 늦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장기요양 평가에서 감점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일자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작성자도 실제 진행한 직원의 직종과 이름 그리고 서명까지 하면 낙상 위험도 평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낙상 위험도 평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위험도 평가를 시간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당장 센터를 이용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우리는 위험도 평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 권 팀장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초기 상담자가 핵심입니다. 국케어를 이용하는 파트너스 기관에게 제가 항상 초기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기 상담할 때 이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질문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와 평가자가 달라도 시간이 없어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탄부터 3탄까지 나눠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상담 질문지와 낙상 위험도 평가에 대한 사례는 국케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위험도 평가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